자, 우리 3040의 희망이죠. 3기 신도시. 여기는 역시 과천에 이어서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필수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역시 여기도 좋아요, 구독, 알람 무조건 눌러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것만 하시면 돼요. 오늘 뭐 다른 거 본문 내용 안 보셔도 돼요. 그냥 좋아요, 구독, 알람만 좀 해놓으세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계속된 정보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에버랩스에서 여러분들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그 3기 신도시, 드디어 3기 신도시에 대한 이야기가 오픈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현미 장관이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렇게 해서 얘기했던 3기 신도시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고자 합니다. 일전에 제가 여러 가지 방송을 좀 진행을 했었잖아요. 뭐 유튜브, 이제 공중파 말고 유튜브 우리 학원에서 방송하는 것도 있었고, 제 개인적인 방송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항상, 직주 근접이 되든지 아니면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은 쪽으로 해서 무조건 공급이 돼야 된다. 공급이 되지 않으면 하다못해 뻥이라도 쳐갖고 공급에 대한 시그널을 줘야 됩니다. 라고 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사안인데 그 내용이에요. 그게 어떠한 그 여러 가지 세제나 규제로 해서 나가는 것보다 그게 좀 먼저 나왔었으면 좋았을 텐데 공급에 대한 그 청신호가 좀 나중에 나오게 돼갖고 이제 뭐 레임덕 시작할 때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서야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아쉽긴 합니다만 일단은 계속해서 깔아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GTX를 계속 깔고 그리고 이제 서울 수도권 외곽으로 해서 나가는 그 전철들 많이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공급을 해서 계속 넓혀주는 거 말고는 사실 뾰족한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공공 임대라든지 여러 가지 임대도 괜찮긴 합니다만은 참 어렵죠. 자, 일단은 3기 신도시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3기 신도시 소개라고 해서 여기 이제 홈페이지가 나와 있어요.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뭐 지방은 모르겠고 일단 수도권에서 30만 호를 공급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0만 호. 예전에 노태우였었나? 그때 뭐 200만 호 건설한다고 했을 때 그때는 진짜 시장에 여파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품이 좀 많이 빠지고 좀 시장가가 매매 지수가 좀 내려가고 그랬었는데 30만 호면은 그거에 200만 호의 반이 안 되는 규모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물량이 요거 가지고 괜찮을까 싶지만 그래도 이것만 해도 어디야? 라는 생각도 들고 조금 이게 좀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 좀 나와줘야 되는데 정부도 어렵죠. 그 공급 물량을 좀 확대를 해서 시장에 대한 청신호 시그널을 주기 위한 것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하게 되면 또 이 주변에 있는 땅값이 또 계속해서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을 낮추려고 했는데 오히려 또 금액은 올라가 버리고 그래서 함부로 발표는 못하겠고 그린벨트 풀르지도 못하겠고 참 어렵다는 거를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액이 올라가지 금액이 내려가겠나? 자, 내가 산 집이 있으면 그 금액이 내려가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올라가기를 바라지 팔든 안 팔든 떠나갖고 그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삼성역 거기 밑에 지하 사업이 엄청나죠. 그리고 용산 여기 뭐 국제업무단지에서 뭐 100층짜리 뭐 들어선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신도시 개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뭐 굵직굵직한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이스 산업도 마찬가지고 근데 도시가 발전하면은 금액이 올라가지 내려가겠냐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이 돌아간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발전을 하게 되면은 금액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다 밀림의 나라로 가야지. 그죠? 정글로 가야지, 정글로.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본주의에 대한 그 개념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없어갖고 좀 아쉽고, 정부가, 2021년도 말부터 이제 7월이라고 얘기를 했죠? 7월이라고 얘기해갖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남양주, 왕숙, 완투, 여기가 이제 들어간 규모가 좀 큽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해당 지역에 그 들어가는 세대 사이즈가 좀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 가지 기반 산업이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아집니다. 지하철 들어설 게 뭐 GTX가 들어서고 뭐 이런 식이죠. 근데 사이즈가 작게 되면은 그냥 도로 몇 개 그냥 간선으로 조금 뚫어 놓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지하철도 들어서야 되고 고속화도로도 들어서야 되고 여러 가지 도로 확장도 해야 되고 GTX도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하려면은 그리고 이제 역사가 좀 많이 생기려면은 지하철역이 많이 생기려면은 사이즈 자체가 좀 커야 돼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남양주 왕수 같은 케이스가 아마 제일 좋은 케이스가 아닌가 싶고요. 반면에 사이즈가 조금 작은 인천 계양이나 과천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과천은 괜찮아요. 왜냐면 거긴 GTX랑 그리고 이미 인도건이랑 과천 그 역이 있고 정부청사역도 있고 해서 이제 예정이 잡힌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4호선은 이미 뚫려져 있잖아요. 근데 인천 계양 같은 데는 GTX 라인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계양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이즈가 조금 작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안산이나 뭐 이런데 부천대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는요. 그 서해안 복선전철서부터 그리고 이제 그 올라가는 라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안산, 평촌, 뭐 시흥 이런 데는 뭐 집값이 무지하게 많이 올라갔죠. 네. 아, 진짜 어메이징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인천계양이 조금 아쉬워요. 상대적으로. 자, 사업구의 위치를 한번 볼게요. 사업지구 위치도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은 남양주 왕수 그리고 이제 하남 교산 왕수 완투. 자, 이미 여기만 하더라도 GTX B 노선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그리고 고양 창릉도 역시 GTX A 노선이 통과를 하게 되고요. 과천 같은 경우도 여기도 역시 GTX 라인이 이쪽으로 해서 통과를 합니다. 그리고 안산 장산 같은 경우는 이제 외곽이랑 좀 가깝고 부천대장 같은 경우가 여기가 조금 애매하죠. 요 라인이랑 좀 같이 얽혀서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 거리가 좀 있고 차라리 부천 역곡이 좀 더 나아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은 GTX랑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 곳이 아무래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게 뭐예요? GTX A 노선, 그리고 GTX B 노선, 그리고 GTX C 노선 아닙니까? 왜 이걸 보여주겠어요? GTX 노선이랑 같이 맞물려서 들어가 있건 이 근처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잖아요. 이 다음에 나와야 되는 게 뭐예요? GTX 노선 빼고 그 다음에 이제는 지하철 노선 봐야지. 그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서울과의 접근성, 이 교통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무조건 서울과의 접근성이에요.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사업주 리스트를 보게 되면은, 지도를 보게 되면은, 교산 거 한번 눌러볼게요. 자, 교산 신도시라고 해서 이미 여기 사이즈는 다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게 되면 이제 마천역이 나와 있죠. 예. 그리고, 여기 상일동, 미사, 하남, 풍산으로 해서 쭉 연결돼서 이게 아마 밑으로 연결되는 라인들이 하나 또 생길 거예요. 지하철이 연결될 것 같지는 않고 지하철이 연결되면 좋은데 아마 버스랑 환승하는 이제 그런 역사들이 여기에 좀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교산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많이 작업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여기도 이제 토지 매입이 좀 많이 움직임이 좀 있죠. 예, 여기도 그렇고 여기 미사리 조정경기장 이쪽도 역시 땅을 구하기가 좀 어렵고 이 밑으로 내려가는 지역도 역시 땅을 구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태. 여기까지도 역시 아무래도 여기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다산하고 그 미사가 좀 달라요. 왜냐면은 서울에서 오른쪽에 붙은 건 마찬가지지만은 강남에서 오른쪽에 붙어있는 그 미사, 그리고 뭐 위례 이런 데하고 강북에서 오른쪽으로 붙어있는 그 다산하고 이게 역시가 좀 다릅니다. 예. 위화감을 조성하는 얘기라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이제 시장이 그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시장이. 예, 그게 좀 다르고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다산에도 이제 그 지금지구가 있고 진건지구가 있거든요. 그것도 역시 그 와중에서도 좀 얘기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는 어디에다 넣을까를 생각을 하실 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인천 계양 뭐 이쪽에 사시는 분이 난데없이 뭐 하남 교산이 좋다고 해서 남양주 왕숙이 좋다고 해서 난데없이 막 여기까지 해서 가서 살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사는 그 바운다리는 자기 영역은 거의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의 다 뭐 10km 이내지 사실. 인천 사람이 갑자기 뭐 여기 갈 것도 아니고 과천 사람이 갑자기 뭐 고향 창릉으로 갈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본인들이 그 사시는 지역, 그 바운다리 내에서 가까운 쪽으로 해서 선택을 하시게 되겠지만은 그 와중에도 여기가 조금씩 나뉘어져 있고 그러잖아요. 여기만 해도 인천계양이 있고 부천대장이 있고 부천역곡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실 이 3기 신도시 말고 이 근처에서도 역시 다른 그 개발 사업이나 지구 단위 계획이 돌아가는 게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거 아니래도 다른 기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항상 레이더는 키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좋아요, 알림, 구독 이거 꼭 눌러놓고 계시라 이제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리적인 위치 그리고 이제 도시의 그 사이즈 이런 것도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성 방안을 한번 볼게요. 조성 방안에서 뭐 여러 가지 유튜브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좋아요. 서울 도심에서 30분 정도 거리로 해서 접근성이 좋다는 게 사실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근데 GTX를 탔을 때 승차하고서부터 내릴 때까지가 30분이지 GTX를 타러 가는 우리 집에서 GTX 타러 갈 때까지 그리고 GTX에서 내려가지고 우리 사무실 갈 때까지의 거리와 시간도 여러분들이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역시 이것도 제가 옛날에 그 분양권 강의 학원에서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GTX를 누가 공짜로 태워주냐고. 그렇기 때문에 역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기 신도시에서 사람들이 GTX를 안 타도 되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체 도시 내에서 일자리 창출이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게 좀 쉬울 것 같지는 않고요. 자, 좋은 주택을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을 하는 도시 물론 이렇게 돼야 되죠.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공공이 외면을 받았던 이유가 있었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하고 많은 개선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평면도를 좀 최신형으로 해서 주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일부 평면도가 공시가 됐죠. 물론 이제 나중에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 이야기가 됐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전국에 나와 있는 모든 아파트들의 그 평면도만 다 보면서 다니잖아요. 그래서 평면도를 딱 보면 알거든요. 잘 나왔어요. 예, 교범대로 아주 교과서적으로 아주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흠 잡을 데는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마감재죠. 마감재가 문제인데 예전에 그 모델하우스에서 나눠주는 책자 카달로그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여기 지금 수많은 카달로그가 꽂혀 있는데 그거 말고 좀 두껍게 나온 게 있어요. 두껍게 책자가 아주 좀 두꺼워. 그래서 아주 그냥 설명서처럼 깨알 같은 글씨가 쫙 쓰여져 있는 그 책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건 구하기가 힘들죠. 그 뒤편에 보시게 되면은 마감재, 소음, 주변 환경 이런 거에 대한 그 평점, 별표가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LH나 이런 거에서 나온 것들이 그 별표가 좀 딸려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마감재, 그리고 이제 소음, 특히 뭐 수돗물, 화장실 응하고서 내렸을 때 그 수돗물 내려가는 그 소리라든지 특히 이제 마감재가 후지면 후질수록 소음에 관련된 부분이 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확실히 별표가 좀 떨어지는 게 분명히 나왔었거든요. 별표가 5개 만점인데 하나, 2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를 민간이랑 마찬가지로 힐스테이트나 뭐 이런 우리가 잘 아는 건설사와 마찬가지로 이런 수준으로 좀 높이겠다는 얘기고 디자인 그 건물의 외관이나 이런 것도 좀 해서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기대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분양가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제 사전 청약하고 나서 본 게임 들어가는 본 청약 있죠? 거기까지의 기간이 분명히 시간적인 텀이 좀 있잖아요. 그게 사실 만만치는 않다는 얘기죠. 이미 집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발표가 남과 동시에. 그래가지고 사전 청약 때 예를 들어서 뭐 한 5억에 분양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이제 본 게임 들어갈 때 뭐 6억, 7억이 돼버리는 케이스도 있고 왜냐면은 이 건축비 있죠. 건축비는 다 똑같아. 예, 건축비는 어디를 가나 다 똑같습니다. 서울에서 콘크리트에서 이렇게 해서 건물 올리나 뭐 지방 어디에서 뭐 콘크리트 비용은 다 똑같이 예, 거의 다 비슷해요. 철근 비용 다 똑같아. 그리고 이제 일하시는 그 아저씨들 그 비용도 다 똑같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땅값 때문에 다 분양가가 다른 거예요. 땅값 때문에. 예, 서울의 땅값이랑 지방의 땅값이 다르기 때문에 이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 가격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땅값은 떨어지는 케이스는 없어요. 땅값은 올라가지. 천천히 올라갑니다. 근데 이런 케이스가 나오게 되면 이제 많이 올라가고 땅을 살래도 못 사요. 지금 이미 매입하는 그게 쉽지가 않을 정도이기 때문에 땅값이 이제 계속 올라가는 추세인데 땅값 자체가 올라가 버린다는 얘기는 원가 자체가 올라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원가.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를 어떻게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할 수 있는 요령이 아무리 있어도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양가가 당연히 싸게 나와야 되는데 과연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뭐 마감재에서 빼야지. 아니면은 싸게 해놓은 다음에 저기 옵션으로 다 빼야지.
저기 삼동역 힐스테이트 경기 광주 어떻게 돼서 죄다 막 옵션이 막 10개가 붙어버렸잖아요. 그 무상 옵션이 아니 유상 옵션이. 그러니까 거기서 다 카바라고 채워 나가야지 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 기반 사업이 이제 다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 키우기 좋은 뭐 초품화 이런 건 다 나오게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내년서부터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하시려면은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뭘 하셔야 되느냐? 청약 통장이 있어야죠. 그리고 내년 7월에 하시게 되면 이미 주소지가 다 그쪽으로 가 있어야 되죠. 예. 공고 날짜가 나오기 전에 주소지는 이미 다 그쪽으로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청약 공고문, 공고 일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이제 그 동네에 이제 또 전월세가 이제 올라가 버리죠. 네, 그 동네 가서 이제 거주를 하려게 되면 이제 전세를 사는 게 제일 좋은데 전세 물량 당연히 없고 월세라도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거 다 받으려면 이제 그쪽으로 가서 거주지를 다 옮겨놔야 되니까.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 옛날에 막 비닐하우스, 막 고시원 이런 데도 했었는데 이제 한 번씩 다 걸려서 이제 문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는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 근처에서 계속 살면서 지역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 거주 지역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쉬울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전세를 어디 가서 어떻게 구하냐고.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 지역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 아무래도 가장 큰 남양주 왕숙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기는 지하철역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를 분명히 이제 통과를 해서 들어가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왕숙, 어딨어? 여기 있죠. 예. 여기도 나와 있는데, 여기도 이미 지하철역이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도 한번 서줘야죠. 여기서도 한번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산진건 쪽으로 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교통이 좀 잘 들어가 있고, 지금 지구는 밑으로 해서 뚫려져 있긴 하는데 사실, 예, 지금 지구도 사실 입지가 괜찮아요. 예, 주변 입지도 상당히 괜찮고 그런데 뭐 여기 송전탑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조금, 네, 다산 진건에 비해서 조금 밀리더라고요. 그죠? 별내 같은 경우도 금액이 많이 올라갔죠. 별내 같은 경우는 이제 신도시 개념이라 괜찮아요. 여기도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이 우리 아는 분들도 여기 가서 거주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금액도 많이 올랐고 아이 키우기도 좋고 동네도 깨끗하고 깔끔하고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남양주 별내 같은 경우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내 호평이나 여기서 이제 GTX 쭉 연결이 되어갖고 맨 마지막에 쓰게 되는 마석도 지금 굉장하죠. 예, 마석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섰습니다. 예, 이런 데도 역시 상당히 많은 호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남양주 왕숙도 이제 서로 같이 이제 보완을 하게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원래 마석, 화도 마석, 평내호평 이렇게만 돌아가고 그랬었는데 남양주 왕숙이 들어가면서 이제 GTX 이제 B가 수익성 분석을 했을 때, BC 분석을 했을 때 좀 많이 상위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얘기가 좀 좋은 영향을 좀 미쳤었죠.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예. 여기에 대한 호수라든지, 예, 이런 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은, 6만 세대 나오는구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을 하는구나. 라고 해서 보시면 되고, 이 지도가 조감도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이미 도시기반 그 계획이 다 짜여져 있는 거란 얘기예요. 여기가 이제 당연히 중심 상업지구가 될 것이고, 여기가 이제 아파트 단지, 가운데가 이제 이택지 라인에서 이제 들어서게 될 것 같고요. 요 라인 따라서 쭉 연결되게 되는 아주 큰 단지가 들어서기 때문에 여기 왕숙을 좀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길쭉하게 나와 있는 게 예, 아무래도 지하철 역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다 보시면서 여기 아파트 여기 이렇게 뭐가 들어가고 여기 상업지구 업무지구에서 들어가고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게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조감도에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고요. 여기는 이제 교통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GTX-B 역사가 이제 여기 신설이 되게 될 것이고, 지방도는 뭐 당연히 뭐 확장되게 되는 것들은 뭐 기본적인 사항들이니까 이런 건 넘어가고요. 교통대책이 무조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GTX-B 역사가 들어가는 남양주 왕수,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그 교산지구도 저도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남교산. 여기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미 여기에 대해서 12만 건의 청약 알림이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론 이제 신문지사에서도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만은 먼저 개별적으로 이런 내용을 좀 받아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면적을 봤을 때 아까 나온 그 평면도, 네, 그게 이거예요. 예, 평면도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마통풍도 다 뚫려져 있고, 팬트리 다 나와 있고, 드레스룸 다 나와 있고, 파우더룸 다 나와 있고요. 거실 넓게 다 뚫려져 있고, 굉장히 괜찮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4베이로 판상형으로 해서 잘 나왔고 3베이로 해서 판상형으로 잘 나왔고 그래서 요번에 3기 신도시에 공급되는 이 물량들이 수준이 기본적으로 다 갖추어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기 신도시의 그 평면도랑 공급되는 물량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제가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마 제일 처음에 나가게 되는 그 인천 계양 쪽서부터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 인천 계양은 사실 선호도가 제일 낮아요. 제일 선호도가 높은 게 이제 하남 교산이랑 고양 창명이랑 이제 남양주 왕수 과천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잖아요. 서울의 서쪽은 조금 관심이 조금 덜하긴 하지만은 일단은 그 분양하는 순서에 맞춰서 제가 하나씩 뽀개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청약을 넣을 때 어떻게 해서 넣어야 되는지 제가 잘 알려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눌러주시고 후속적으로 나가는 그 데이터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항상 필요한 거는 여기 옆에 나와 있는 추가적인 영상 보시고 그리고 에버랩스 여기 나와 있죠? 예, 밴드 에버랩스 네이버에 밴드 에버랩스 치면 나오게 되니까 거기서도 질의응답이 가능합니다. 예, 거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감사합니다.